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희 동행자님 몇 분이요,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조금 더 자주 올려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요. 그 전에 한 2년 정도는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아우 너무 바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영상은 한 번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커뮤니티에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혹시 주말에 바쁘면 늦어도 월요일에는 한 번씩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살죠. 그럴 때 나 혼자만 하는 일은요, 정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하루를 알차게 쓸 수 있어요. 설거지는 몇 시까지 끝내기, 뭐 은행 가는 업무는 오늘 몇 시까지 끝내기, 내가 운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 이렇게 나 혼자만 하는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알차게 하루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뭔가 흐지부지 되고 10분 만에 끝날 일인데도 하루 종일 그거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딱 정해두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두시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간혹 홈쇼핑에서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럴 때 이 물건은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제 쇼 호스트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거기 이제 시간까지 같이 가죠. 이거 몇 개 수량 한정이다. 이거는 이 시간 안에만 드리는 혜택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 거였다면 아주 득템을 한 거겠죠. 만약에 이런 주식 투자를 내가 3년 동안 투자해서 몇 프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시간 제한이 있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주식으로 얼마 벌 거야 라는 그 금액을 정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몇 년 동안 한 매달 얼마씩 사볼래,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냥 묻어놔 볼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길게 잡거나, 아니면 뭐 200%의 수익률이 됐을 때 팔 거야, 500%의 수익률이 됐을 때 팔 거야, 이런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하시게 되면요, 결코 실패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도달할 때 그때 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무한 매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어 선생님 그 책에서는 40분할을 했을 때 그게 수익이 안 날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고요. 저도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0분할로 했을 때 전부 다 30분할 안에 수익이 났었고요. 한 번만 30분할 넘어서 수익이 났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제가 원래 기준대로만 했다면 거의 다 30분할 안에 수익이 난 경우입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무슨 방법을 꼭 해야 되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죠.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도 그거를 스스로 응용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어 선생님 방법에서 분할수 안에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데요,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 투입 금액을 줄여나가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손절을 하지 않고 정말 이익이 났을 때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떨어졌고 또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해서 번 돈으로 또 돈이 생기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이 날 때만 파는 것, 그걸 저는 주식 투자의 큰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쯤에요, 100만 원을 거치하고 매달 20만 원어치 사는 그런 계좌입니다. 이번 달에도 샀고요. 가격이 좀 내려가서 3주를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20만 원어치 샀을 때 조금 짜투리 남은 것들이 있어서 3주를 살 수 있었고요. 매입 금액은 873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거는 좀 환율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플러스 52.24%, 평가손익은 플러스 45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이요, 3억 속스 무한매수법인데 지금 매입금은 2억 2,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손익률은 마이너스 35.42%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7,905만 원이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 횟수는 4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3억이니까 하루 매입금을 1,000만 원으로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500만 원으로 줄였다가 지금 이제 300만 원으로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라는 거는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를 보통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할 때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정말 최악의 사태까지 내가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고 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갈 때는 대바겐 세일인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같은 물건인데요,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왕창 세일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식도 그렇게 싸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팔면은 좋은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게 사서 만약에 그거를 어딘가에 되팔 때 값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애쓰셨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몇 주 전에 혼자 사시는 둘째 오빠 집에 갔습니다. 저희 미소랑 같이 갔고요. 갈 때 이제 감자 피자라는 것도 좀 만들어주고 또 매실도 좀 챙겨갔고요. 그리고 스튜라는 요리도 좀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병아리 콩을 삶아서 병아리 콩도 좀 이렇게 드시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야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드리고 왔어요. 오빠가 뭐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여하튼 이렇게 수첩에 적어드리면 가끔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야채를 먼저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고 공부를 해서 오빠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식사를 차려드리고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우면 재미가 없고 잘 까먹잖아요. 근데 몸으로 배운 건 또 기억도 잘 나잖아요. 그렇듯이 식사를 직접 차려드리고 이렇게 드시게끔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사는 게 뭐 지금도 조금 바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더 바빴죠.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단한 음식들만 했어요. 김치찌개, 미역국, 뭐 콩나물국 이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재밌게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요리하는 방법을 적어 놓고 이렇게 저희 식구들도 만들어 주고 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오빠나 엄마도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감자 피자를 만들어서 이제 오빠도 갖다 드리고 또 엄마도 갖다 드렸어요. 저는 엄마는 뭐 피자나 이런 치즈 종류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피자를 좀 갖다 드렸더니 좋아하셔서 이게 감자 피자도 만들어다 드렸습니다. 오빠나 엄마를 이렇게 돌봐드리는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을 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시간이 되면은 가고 너무 바쁠 때는 또 조금 있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이렇게 오빠와 엄마를 돌봐드리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건강하시고요. 가을이지만 아직은 조금 더워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